자, 이번에는 여권의 대통령 선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명락대전 격파, 멀어진 원팀. 한국일보는 오늘 조간신문 제목,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원팀이라는 글자 사이에 엄청나게 큰 빈칸을 띄웠습니다. 한국일보의 제목이 참 의미심장한데 일단은 어제 토론이 있었죠. 정세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나쁜 버릇이다. 그 얘기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변호사 수임료 문제 답변을 하셔야죠. 검증을 회피하고 답변을 피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위 후보답게 확실하게 하세요.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세요. 지금 저보고 대답 안 한다고 하는데 이제 후보님께서 지금 계속 대답 안 하시거든요. 저한테 지금 계속 공격한 핵심이 왜 부자한테도 지원하냐 였는데 왜 이 씨앗 통장, 그 아동수당 100만 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아니,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당연히 저도 답변을 하죠. 근본적인 차이가 이재명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동수당이든 또 미래씨앗 통장이든 이런 것들은 일회성입니다. 자, 다른 후보들까지도 이른바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해서 수임료를 얼마 냈는지 밝혀라. 나쁜 버릇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답변을 이재명 후보는 하지 않았죠. 자, 그런가 하면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게 구도가 이쪽도 되게 묘합니다. 최승혜 전 총장은 이낙연이 조국을 쳤다. 고맙다고 사람을 보내왔더라.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정작 후보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없습니다. 오늘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과 다르고 조카 앞에서 허황된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국을 쳤다는 최승혜 총장의 말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많은 당원들에게 크다란 상처를 주고 있겠죠. 후보와 무관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최 전 총장을 고소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전 장관도 그럴 리가 없다는 믿음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도 구도가 뭔가 이재명, 추미애, 그다음에 이낙연, 정세균 이렇게 좀 묘하게 나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이낙연, 지지율 1, 2위 두 후보가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합의 내역, 비공개 논란이 굉장히 거세고 그리고 경기도의 도지사가 낙하산 인사를 한 것과 관련된 의혹 제기도 뜨겁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후보가 낙하산 인사에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입장은 성남 시절 같이 일했거나 캠프 참여한 사람이 역량이나 자격되면 쓸 수 있다. 그냥 성남 사람이라고 문제 삼는다. 제가 은혜를 입어야 보은하지. 서로 아는 게 은혜냐라고 능력 있어서 쓴 거다라고 낙하산 인사 논란에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윤영찬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은 이 변호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제의 핵심은 이 변호사 비용을 3년에 걸쳐서 30여 명의 이 변호인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이재명 지사께서도 꽤 많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밝히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공방으로 끌고 가시는지 저는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 논란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종지부를 찍으려면 변호사비 내역을 다 지급했다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변호사비 다 지급했는데 대납 의혹 얘기했던 이낙연 후보 사퇴해라 라고 역공을 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이 논란은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사실 윤영찬 의원이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자신 있으면 변호사비 내역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상 그 부정청탁 방지법상 1회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지급받은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죠. 그 이하의 금품 등을 지급받은 공직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금액 불문,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도 역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죠.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이러저러한 공격에 대해서 일일이 모든 해명을 다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이재명 캠프 측의 해명에 따르면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이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은 두루뭉술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부정청탁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은 100만 원, 300만 원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볼 때는 굳이 그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상대방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공개를 했을 때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를 두고 또 다른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온전하게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명 기자, 이게 사안이 마무리가 안 되고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다는 게 역설적인데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비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리한 의혹 제기다라고만 하니까 사실은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와 캠프 입장에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캠프 차원에서 이건 뭐 문제 안 돼라고 판단하고 덮어두면 국민들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판단할 근거를 제시해야 판단을 할 텐데 지금 판단할 근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후보 측에서 약간 무리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재산 자체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지만 사실상 부동산 평가액이 늘어난 걸 빼고는 사실 현금 자산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변호사비가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서 많은 명망가들이 민변을 중심으로 참여를 했는데 과연 그분들에게 적정한 정당한 수임료가 제공됐느냐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가 논란 삼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느냐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적정히 제공했다. 그러니 더 이상 묻지 마라라고 해버리면 그럼 판단하지 못하는 거고 물론 그 발언 속에서 또 판단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적절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는 분명히 제공할 의무가 이재명 지사 쪽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시는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단순히 대선 후보 이재명이 아니라 이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낙연 후보도 될지도 모르고 홍준표 후보도 될지도 모르고 윤석열 후보도 될지도 모르는 대통령이 됐을 때 이와 비슷한 대통령의 예컨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돼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믿어 라고 윽박지를 것이냐 아니면 자신 있게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의혹이 있을 때 투명하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냐 이 문제로도 연관될 수 있거든요. 그럼, 예. 윽박지른다는 표현이 좀 논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연가 사용 논란 여부에서도 적절하게 다 했다라고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 시간 단위로 연가를 썼다라는 게 너무나도 어색한데 연가 사용 내용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변호사 수임 여부도 공개하지 않으니 이런 논란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 또는 캠프가 해명을 할 텐데 이재명 지사가 해명을 하든 캠프에서 설명을 하든 간에 이것은 경선 전략에 비춰 가지고 덕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캠프가 다 그럴 겁니다. 그럼 이번에 경선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면은 본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본선에서도 분명히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에서는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 준비라든지 논리라든지 다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다만 지금 경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공방을 거쳐오면서 지금 네거티브가 벌어지고 공방이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는 별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왜냐하면 본선에 나오면은 이미 공격이 들어올 텐데 그때 하면 되지 지금 미리 논리라든지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필요 없겠다. 지금 이 후보는 본선을 보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이제 네거티브의 국면을 넘어서 온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지지율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내부적으로
본선에 대비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캠프 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개 캠프가 경선 전략상 지금 이 경선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여기에 따라서 설명할 것은 하고 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이해를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출연했었던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이낙연 후보에게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이낙연 후보 과거 공직자 재산 등록 내용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한 건데 2018년 국무총리 재산 공개 모친 소유 농지 등록했지만 다음 해에는 모친 사망 이후로 해당 토지를 제외했다. 이재명 캠프 상속 재산이 누락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게 벌써 시간이 흘러서 이번 주말부터 민주당 경선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대전 충남 결과부터. 너무 궁금해요. 그거 어떻게 그리고 될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검증 그다음에 서로 간의 후보 간의 공방이 막바지에 치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변호사 비용 갖고 이제 마지막 결전의 이슈를 던지고 있는 것 같고 이에 대응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이낙연 후보의 재산 누락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검증 네거티브가 많이 심해지면 앞서 우리 한국일보 제목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팀이 아니라 중간이 뻥 뛰어버리는 그런 원팀이 돼서 본선에 가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최종 후보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않으면 이탈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 좀